자, 모바일 개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뭐를 준비해야 되냐? 모바일 개발할 때 일단 안드로이드 먼저 살펴볼게요. 안드로이드는 일단은 그 델파이가 있어야 되겠죠. 최신 버전. 예. 그래서 그 최신 버전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OS가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SDK도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델파이도 계속 같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신 버전 델파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9버전에서 빌드한 앱의 경우에는 그 최신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00%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델파이에서 또 이제 그 자체적으로 SDK 설치가 가능하고, 델파이를 처음에 설치를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최신 SDK를 자동 설치를 해주잖아요. 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부분적으로 자기가 필요하면은 추가적으로 SDK를 갖다가 그 버전을 선택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그 뭐 하이 버전 델파이에서도 최신 SDK를 설치하면은 그 어느 정도는 그 앱의 실행이 보장이 되는 앱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 이게 SDK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사실은 그 9버전 델파이에서는 완벽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최신 버전을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그 다른 요인 때문에 이제 최신 버전을 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전 버전 조금 9버전에서 개발하고 나서 테스트 할 때만이라도 최신 버전을 써서 이제 빌드를 트라이 버전에서 빌드를 해가지고 뭐 100%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예. 트라이 버전에서도 물론 기능 제한 없이 그 빌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신에 기간은 한 달밖에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폰 같은 경우에는 그 마찬가지로 최신 버전이 탑재된 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재 버전으로 봤을 때는 그 안드로이드 버전이 13, 그리고 삼성 원 UI가 5.1.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 삼성뿐만 아니라 LG도 있고 뭐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드로이드는 삼성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죠. 그냥 삼성 거에서만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삼성 UI 기준으로 해서 최신 폰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이 이제 정책이 보통 2년에서 한 2년 6개월 뭐 그 정도 이내는 이제 그 새로운 안드로이드 OS가 나왔을 때 그 업데이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를 지원받는 모델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고사양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고사양 폰을 높은 사양 폰을 사용할 때는 앱이 뭐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테스트를 할 때는 그 보통의 그러니까 사양이 되는 폰에서 테스트를 하면은 뭐 고사양에서는 더 잘 들어갈 테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긴 하는데,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폰들 다 성능이 워낙 좋아서 그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고사양이든 아니면 뭐 중저가 모델이든 보급형이든 그 일반적인 앱 구동하는 데는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폰은 어쨌든 OS만 최신 버전 사용하면은 사양은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신 버전 사용한 이유가 그 OS에서 이제 최신 플랫폼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 플랫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그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SDK도 같이 최신 버전은 기준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그 SDK 자체가 하이 버전 호환성을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단에서도 그 하이 버전 호환성을 갖고 가고 싶어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최신 버전 위주로 개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하이 버전을 폰을 사용하는 유저가 있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 다른 모바일 앱 같은 경우도 그런 정책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어쨌든 최신 버전으로 계속 가는 게 맞습니다. 예, 모바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테스트폰을 그 어떻게 설정하는지, 예, 알려드리면은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그 빌드보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그 이렇게 터치를 여러 번 하면은 요 개발자 옵션이 떠요. 예, 뜨고 이거를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눌러야 돼요. 막 누르다 보면은 요게
카운트가 나오고 요게 뜨고 이 메뉴에서 그 USB 디버깅 허용을 하면은 됩니다. 예. 요 과정을 거치면은 이거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 폰은 미리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뭐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설정이 돼 있으니까. 음, 음. 설정 메뉴에 있는데 제 건 미리 떠 있어가지고 지금 음, 음. 여기 개발자 옵션이 떠 있죠 지금. 그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나와 있어서 네. 요게 메뉴가 없으면 이제 아까 그 화면 보여드린 것처럼 요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빌드 번호를 여러 번 클릭하시면은 터치하시면은 이제 개발자 옵션이 나오고 이 안에서 이제 그 개발자 옵션에서 US 디버깅을 허용하셔야지 이제 폰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희 델파이랑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윈도우에서 이제 이 안드로이드 폰을 인식하면은 델파이에서 바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연결을 했을 때 이제 폰하고 그 PC랑 연결했을 때 그 USB 3.0 이상 케이블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예, 빠르고 그래서 이제 그 요즘 노트북이라든지 PC 같은 경우 대부분 3.0을 지원하니까 3.0 포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이게 그 겉으로는 표시가 잘 안 나고 보통 장비에 보면은 이제 2.0하고 3.0 그 USB 포트가 혼용이 돼 있고 그냥 봐서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게 3.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케이블도 마찬가지 3.0 케이블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예전에 이제 핸드폰을 사면은 그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 이제 제공해 주는 케이블 번들 케이블이죠. 번들 케이블이 주는데 그게 3.0이 아니에요. 예, 저도 이 사실 뭐 알고서 너무 웃겼는데 본인들 제조하는 폰 사양은 3.0으로 만들어 놓고 케이블은 정작 이제 2.0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들 케이블 사용하면은 그 폰도 USB 3.0 지원하고 뭐 노트북도 3.0이 이기 때문에 3.0 되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케이블 자체가 2.0이기 때문에 느리고 3.0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 최근에는 이제 C타입 C로 바뀌었죠 대부분. 그러니까 C타입 케이블은 3.0이니까 그냥 C타입 케이블 쓰는 게 편하겠죠. 얘는 번들 케이블이라 하더라도 3.0 기본적 이상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C타입 케이블로 그 폰하고 노트북하고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C타입이 연결이 안 될 때는 3.0 케이블 사용하시되 이 3.0 케이블을 스펙을 잘 보고서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연결하시는 게 훨씬 빌드할 때 속도가 많이 빠르니까 3.0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델파이에서 이제 타겟 플랫폼을 지정할 때 그 안드로이드 32도 있고 64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폰들이 다 64로 올라왔고 그리고 앱스토어에 앱을 올릴 때도 32비트는 안 올라가기 때문에 다 64비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델파이에 있는 32비트 플랫폼은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뭐 예전에 32비트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있다 보니까 이제 빼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32비트 자체는 의미가 없고 그냥 모든 앱은 64로 만드시면 되고 그 만약에 이제 그 배포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단말기에서 그 30비트가 탑재된 그 단말기 안에서만 쓰는 그런 단독적인 앱을 만들 때는 그때는 필요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 특정 지역에 들어가는 단말기가 몇 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안에서만 쓸 거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안드로이드 OS가 32비트만 작동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32비트를 쓰겠죠. 근데 버전이 이게 32비트만 지원되는 게 아주 오래전이라서 예. 거의 다 최근 갤럭시 7부터 64가 지원되기 때문에 요즘은 30비트를 거의 안 쓸 것 같아요. 예. 갤럭시 7만 하더라도 벌써 나온 지가 거의 한 10년 예, 된 것 같은데 뭐 10년 더 된 단말기가 아닌 경우라면은 대부분 64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30비트는 뭐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빌드할 때 이제 보통 윈도우에서는 이제 디버거 상태로 놓고 디버그 빌드하고 뭐 배포도 그냥 디버그로 해도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디버그를 많이 사용을 하고 디버그를 갖다 자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폰 같은 경우는 제가 릴리스 모드로 놓고 사용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프로젝트 옵션에서 그 디버그에서 설정한 옵션이 릴리스에서 똑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바일 개발할 때는 어떤 프로젝트 옵션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 갖다가 이제 평상시 개발할 때 디버그해 놓고서 다 체크를 해서 개발했다가 마지막에 배포할 때 릴리스로 바꿔서 배포를 하게 되면은 개발할 때 디버그 모드에서 체크됐던 프로젝트 옵션을 빼먹습니다. 예, 이건 저도 엄청 많이 빼먹었어요. 예. 그래서 분명히 잘 됐는데 배포하고 나니까 안 되는 거야. 왜냐 보니까 디버그 모드에서 체크했던 프로젝트 옵션이 빠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릴리스로 놓고 개발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디버그 할 일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다시 디버그해서 디버그하고 다시 릴리스로 원복 하고서 또 윈도우 타겟에 놓고 디버그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윈도우 타겟인 경우에는 디버그에서 테스트를 하고 폰에서 디버깅 할 때만 디버그를 놓고 릴리스를 놓고 개발을 하고 배포까지 예. 그렇게 해야지만 실수를 많이 안 하고 저희 게시판에서도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제 폰에서는 잘 돌았는데 마켓에 배포하고 나니까 안 돼요. 거의 99%는 옵션 빼먹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릴리스를 놓고 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그 델파에서는 그 따로 안드로이드 시뮬레이터가 없는데 그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뮬레이터 용도가 그 뭐냐면은 이제 그 폰의 그 화면 사이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폰의 화면 사이즈가 바뀌었을 때 그 처음에 디자인한 그런 UI 컨트롤들이 화면 사이즈에 맞게 정상적으로 잘 배치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 델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파이몬키로 개발한 앱이 윈도우에서도 작동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그 윈도우 앱 같은 경우는 그 화면 크기를 갖다 이제 자유자재로 그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절하면서 이제 그런 컨트롤들이 정상적으로 배치가 잘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굳이 시뮬레이터를 안 써도 큰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하는 거는 그 UI 배치 확인은 윈도우에서 체크를 충분히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모바일에서도 체크를 하는 그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뮬레이터가 아니라도 델파에서는 또 그 단말기를 등록을 해가지고 그 자주 쓰는 단말기를 등록을 해서 그 화면 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그 메뉴는 거의 쓸 일이 없더라고요. 예, 그냥 윈도우에서 다 테스트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관련 내용 또 하나 볼까요? 예. 요거 이제 도쿠위키인데 그 도쿠위키에 있는 모바일 튜토리얼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지금 제가 방금 짧게 설명드린 내용을 자세히 여기서 언급을 해주기 때문에 요 화면에서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그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어떻게 하라고 이건 SDK 설치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도쿠위키를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요 그 링크를 달아놨고요. 그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무선 디버깅 하는 거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또 필요하시면 또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도쿠위키에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뭐 이 창 열린 김에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 도쿠위키에 들어오셔가지고 튜토리얼이 있어요. 근데 이 튜토리얼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이 튜토리얼을 보시면은 그 모바일 개발할 때 그 아주 상세하게 그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보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도쿠위키를 또 많이 참고를 튜토리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나중에 그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델파이에서 빌드하는 과정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데모할 때 또 보여드릴 거니까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그 델파이를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이제 그 빌드를 한번 하면은 이제 요 그 매니페스트 파일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저장하면 안 생기고 어쨌든 빌드를 한번 해야지 이런 파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최근에는 이 파일을 직접 수정할 일이 별로 없는데 또 혹시 또 수정할 일이 생기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이 파일이 왜 없지 하지 마시고 한번 빌드를 하시면은 요 파일이 생성이 되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끔은 이제 이렇게 어디 갔어? 네. 델 파일을 실행하면 이렇게 단말기가 이제 파이어몽키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아까 USB 디버깅을 단말기에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금 핸드폰이 연결된 게 나와야 되는데 요거 가끔 이제 연결 안 되는 경우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델파를 처음에 설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를 딱 모바일을 개발하려고 딱 보니까 분명히 폰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 그렇죠? 일단 윈도우에서 정상적으로 연결됐다면 보이는 게 정상인데 근데 처음에 이게 델 파일 처음 실행하고 나서 안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냥 얘를 한번 빌드를 한번 해주시면은 그때 나타난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연결이 정상적으로 됐는데도 이게 타겟 단말기가 안 보일 경우에는 한번 빌드를 해봐 주세요. 주시면은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